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 용역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 결정에 이어 재검토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비로 제주도에 요구한 예산은 3억 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실상 특위 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심의에 나섰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 속으로 품지 말고 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는 도민 공론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데다 공론화 조사 용역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용역비로 명칭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모두 보류 판정을 내렸던 상황. 2시간여의 경론 끝에 참석위원 14명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 등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원 8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결국 재검토 5표, 통과 2표, 조건부 통과 1표로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과업의 내용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된 사례들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우리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게 너무 아쉽고.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를 위한 특위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제2공항 특위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특위 활동의 핵심이 될 사업의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결 구도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JCC 전 회장이 원희룡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법한 행정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 지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본 유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 도의회에 자본검증 의견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인 JCC 전 회장인 박영조 씨가 돌연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3천억 원이 넘는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상의 소속 행정기관을 두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설치가 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위법한 조직이고요.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승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과정에 한 과정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본을 검증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JCC 측은 박 전 회장이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완전히 손을 뗐으며 고발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박 전 회장이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내며 원 지사를 강하게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이어 위원회 운영을 놓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오라 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지난해 3등급보다 2단계 하락한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 2개 부분에서 5등급 평가를 받았고 내부 청렴도 평가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대상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첫 민간 선거로 치러지는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인 수와 배정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관권 선거 우려가 제기되던 도 체육회의 실무 검토안이 그대로 채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확정됐습니다. 총 선거인 수는 207명, 종목단체 대의원 120명과 읍면동장 33명을 포함한 시체육회 대의원 87명입니다. 제주도 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인 수 최소 200명 이상 규정과 회원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배정 인원은 다른 한쪽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돼서 있는 아주 합법적으로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관권 선거라는 뭐가 전혀 없다, 문제가. 하지만 이 같은 선거인단 구성으로는 관권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의 경우 대의원 684명 가운데 선거인 수는 120명. 6명에 1명만 선거인단에 참여하지만 시체육회 대의원은 87명 전원이 참여합니다. 시체육회 대의원 가운데 40%는 공무원으로 체육인보다 공무원 참여 비율이 높아 민간 선거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시군구 인원이 적은 제주와 대전, 울산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는데 즉 취지에도 안 맞고 대한체육회 권고사항도 안 듣고 선거관리위원도 공정하지 않고. 특히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선거인데도 후보들의 정견 발표나 공약 설명 자리를 모두 생략한 채 공보물 발송으로 대체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중순 제주 서쪽 차귀도 해상에서 장어잡이 여선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침몰한 선체 부근에서 당시 실종됐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인양됐는데요. 먼저 수습된 시신은 베트남 선원으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사고 당시 선원들이 잠을 자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을 싣고 경비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지문 채취 결과 베트남 실종 선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은 온몸이 불에 타 훼손이 심한 상태로 비상시에 착용하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 그을음도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장기들도 선홍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약간한 색조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닷속 시야가 나빠 발견하고도 수습을 못했던 또 다른 시신도 어제 오후 인양됐습니다. 이들 시신은 그제 해군 무인잠 수정이 수심 82m,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성호는 선수의 선실이 있는 데다 선원들이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 선수 부근에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재 동영상을 보더라도 절반 두동강이 나면서 이제 침몰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실돼 가지고 옆으로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상입니다. 무인잠 수정이 사고 해역에 보름째 머물고 있지만 수중 탐색은 사흘밖에 못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조류가 급해져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뻘이나 사질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저에서 어떤 그 물이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잠 수정의 그 거동에 의해서 그 뻘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거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장어잡이배 대성호는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불길에 휩싸이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9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무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검증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꿰는 데만 반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재검증이 해를 넘길 경우 총선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경남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신공항을 검증할 검증위원회의 규모는 당초 부의경과 대구 경북이 합의한 대로 20명 안팎입니다. 총리실은 지난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인 62명의 명단을 경남 등 각 지자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제척하는 사유서를 회신받았습니다. 나중에 심취 우려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제차 의견을 낸 거죠. 남문공항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를 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판단을 해달라. 따라서 조만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증을 맡은 지 6개월 만입니다. 문제는 검증 결과와 시점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데다 검증 결과가 해를 넘길 경우 총선과 맞물려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신공항 문제는 10년간의 갈등 끝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재검증이란 절차까지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일을 수행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데요. 다행히 제주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한낮에 17도를 보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11도, 북부가 10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18도, 서부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진학 3당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단 교사 25명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정시 모집 기간 동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 면접, 대입 관련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위원회 등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내년 언론사 지원과 광고 예산이 100억 원에 육박하지만 88%가 공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언론사 예산의 경우 대부분 자부담이 없어 공익성 확보와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언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문대림 전 후보의 골프 의혹 제기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청 공보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55살 강모 씨와
41살 고모 씨에 대해 최근 광주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 전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형,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제주시청 등 5곳에서 무인 정신건강검진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이용자 2천여 명 가운데 734명의 고위험군 의심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는 고위험군 의심자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208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주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인 건강검진 시스템은 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우울증과 스트레스, 자살 경향성 등 28종의 검사를 제공합니다. 제주시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영세 양돈장을 대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 폐업 지원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폐업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상 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하고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 시설 사용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한경면과 우도면에 있는 양돈장 3곳을 대상으로 8억 원을 지원해 폐업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